심리학은 현대의 위대한 과학으로서 전령사 역할을 자처하고 있지만 오늘날의 세상에서 벌어지는 사회적 문제들에 대한 합리적 설명은 거의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 상원 외교위원회의 질문에 행동과 커뮤니케이션 분야의 또 다른 전문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것은 제 이해의 범위를 넘어섭니다. 그 문제라면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겸양의 미덕을 보인다고 해서 이른바 인간 행동 전문가임을 자처하는 사람들의 의무, 다시 말해 우리와 다른 나라 국민들과의 관계를 분석해야 하는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폴 브라이트 상원 의원을 비롯해 다른 많은 공직자들이 정신과 의사들한테서 도움이 될 만한 조언을 적극적으로 받는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정부 지도자들은 물론이고 유권자들도 PAC를 이해하고 어른 자아를 해방할 수 있다면 우리 앞에 닥친 사회적, 국가적 문제를 올바로 이해하고 가장 현실적인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부모자 또한 폭동과 전쟁에 대해 우리의 어린이 자아가 느끼는 두려움을 이해해야 합니다. 기아와 미신에 희생당하는 인도인들 내부에 억압과 혁명의 기억이 생생하게 남아있는 러시아인들 내부에 600만 유대인들에 대한 대량 살상을 기억하는 이스라엘인들 내부에 네이팜탄과 총검의 두려움으로 벌벌 떨고 있는 베트남 남북 사람들 내부에 원자폭탄의 공포를 기억하는 일본인들 안에 있는 두려움을 이해해야 합니다. 어린이 자아의 이런 느낌은 두려움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인간이 갖는 당연한 감정입니다. 이런 어린이 자아가 원하는 것은 고통을 덜어내는 것입니다. 이를 이해할 수 있다면 좀 더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국제 대화를 시작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롱펠로우의 말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적들의 비밀스런 역사를 읽는다면 어떤 삶에든 슬픔과 고통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적개심이 눈 녹듯 녹을 것이다. 이른바 적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부정적인 어린이 자아에 우리가 동정심을 발휘하지 못하는 건 그들이 그런 감정 상태를 숨기려고 벌이는 게임에 우리가 겁을 먹어서입니다. 또한 같은 이유로 우리 안에 부정적인 어린이 자아에게도 동정심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불신의 딜레마를 공유합니다. 모든 인간은 자신의 입맛에 맞는 방법으로만 협상하기를 원합니다. 중요한 문제를 다루면서 선택의 여지를 너무나 많이 없애버린 우리는 사소한 문제를 놓고 목숨을 거는 무모한 전사가 되고 말았습니다. 설사 서로에게 두려움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도 그 두려움을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릅니다. 국제협상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PAC 언어를 알고 있다면, 그래서 어린이 자아에는 두려움이 있고 부모 자아로는 타결의 여지가 없으며 자유로워진 어른 자아를 통해서만 세계적인 자기부정, 타인 긍정의 감정 상태를 극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해한다면 우리는 과거의 굴레를 벗어던지고 새로운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한 실마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교류 분석의 기본 단어들은 매우 단순합니다.
따라서 영어 외의 다른 언어들에서도 의미상의 큰 변화 없이 그 자체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OK라는 기분 좋은 말은 이미 국제적인 언어입니다. 부모자아, 어른자아, 어린이자아라는 용어들 또한 세계 모든 문화에서 대응하는 어휘를 찾을 수 있습니다. 공통 어휘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가령 신이 없는 공산주의, 자유서방, 화해가 불가능한 충돌 등 타협의 여지가 없는 폐쇄적인 언어만 사용한다면 국제 외교가 어떤 성과를 이룰 수 있을까요? 현재 세계 인구는 30억 명입니다. 그중 우리는 극소수만 알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뇌는 몇십억이라는 이 어마어마한 숫자를 가늠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개개인으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의 단위로 생각합니다. 가령 인도라는 나라를 생각할 때 우리는 인도인 각각의 개성은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 많은 인구를 하나로 뭉뚱그려 생각하면서 그들이 국제적 힘이 균형해서 행하는 역할들만 떠올립니다. 혹은 세계 인구의 7분의 1을 차지하고 전체 인구 가운데 6민족이 꽤 큰 비중을 차지하는 가운데 845개의 언어와 방언이 있는 나라라고 생각하거나 2개의 적대적 종교 문화가 공존하면서도 갈등하고 있는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인도의 부모 자아와 미국의 부모 자아가 어떤 일에 합의하기는 힘들지만 자유로워진 어른 자아라면 서로의 문제를 이해하고 기쁨을 나눌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인간은 서로 인연을 맺으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물건이 아니라 인간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조종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이해해야 할 대상입니다. 개종시켜야 할 이교도가 아니라 귀 기울여 들어줘야 할 인간입니다. 증오해야 할 적이 아니라 함께 마주치며 살아가야 할 인간입니다. 억지로 참는 동반자가 아니라 함께 조화롭게 살아가야 할 동지입니다. 불가능한가요? 어리석은 이상에 불과한가요? 이 풍요로운 사회에서도 사람들은 한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다른 사람들의 희생이 불가피하다고 여깁니다. 예를 들어 자식에게 대학 교육을 시키려면 부모가 희생해야 한다는 식입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몇십억 인구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생각 자체가 어리석어 보일지 모릅니다. 부모 자아는 가난한 나라를 못 구한다고 합리화하면서 그래서 전쟁은 언제든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린이 자아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먹고 마시고 즐기자는 결론을 낼 수 있습니다. 역사가 과거를 말해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또 무엇을 할 수 없는지는 말해주지 못합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진화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앞으로 우주에 어떤 일이 생길지 충분히 알아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어른 자아는 새로 펼쳐질 신세계에서 이 흥미진진한 일을 힘껏 노력해서 연구할 수 있습니다.
어른 자아만이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른 자아만이 상대방의 어린이 자아가 보내는 반응을 감지하면서도 자기도 똑같이 어린이 자아로 반응하면 안 된다는 결정을 내려 과거를 반복하거나 과거로 퇴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